저 솔직히 말할까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곧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랑 화장품 열심히 연구하고 그쪽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김영선 약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하미병 씨 부인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에 관심이 많고 관리를 잘할 걸로 예상하나 사실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서 김영선 약사님은 저희가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조언을 얻고자 저는 오늘 나왔어요. 아니, 저는 사모님이 피부 시술은 되게 많이 아시고 또 많이 하셨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험담을 저도 좀 들으려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죄송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몰라요. 근데 요새는 너무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학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하는 게가 대부분은 그게 옳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이를 먹고 주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좀 해볼까 하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제가 들으러 나왔어요. 저는. 네. 두 분 혹시 요즘 최근에 사진 찍으면 어디가 얼굴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저 솔직히 말할까요? 이거 피부하고 관련은 없는데 저 이예요. 나이 먹으니까 이가 틀어져요. 기본 잘 안 찍게 돼요.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너무 늙었더라고요. 저 딱 보면은 예, 예전하고 예. 차이가 나죠. 나는 맨날 거울을 보고 어제 늙고 오늘 늙은 걸 피부로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너무 늙어서 내가 보기가 싫어. 이도 틀어져, 피부도 그래, 주름도 많아. 결국은 사진을 안 찍게 돼요. 피하게 돼, 피하게.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보면 카톡 사진 보면 주로 꽃 사진 맞아요. 올라와 있잖아요. 예, 강아지 사진. 네. 저는 이제 물론 피부에 잡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눈가에 웃으면 눈가 주름이나 이런 게 딱 눈에 띄어요. 근데 화장을 또 안 하고 이렇게 거울, 뭐 사진까지는 아니고 거울을 보면은 또 이제 기미랑 여기 잡티 이렇게 좀 거뭇거뭇한 게 피부가 이제 점점 칙칙해지는 게 딱 이제 느껴지죠. 특히 여름에는 그게 제일 저는 고민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색소 질환은 한 번 생기면 이게 이제 이거를 옅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피부가 이제 색소 질환이 생겨서 좀 거뭇듯이하고 이러면 미백이다 하는 게 이게 피부가 하얗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런 잡티나 뭐 기미 이런 거에 색소를 연하게 해서 좀 더 우리 피부가 균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뭇거뭇하게 하면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시술인데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우리가 기미 치료한다 그러면 달력에서 까만 글씨 빠지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평이 생기고 그러기는 하는데 전에 제가 어깨 너머로 들으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기미가 시꺼멓게 많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잘 없어진다는 거예요. 깊이가 얕고 지저분한 집 청소하면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그쵸. 그 식으로 좋아지는데 기미가 흐린 사람들은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치료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연고나 이런 걸 처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색소 질환이 이제 아마 하미병 원장님께서 연고 그 처방을 많이 하신 이유가 레이저나 뭐 필링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싹 뽑아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인 피부 자체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백인들은 오히려 한번 이렇게 레이저나 이제 그런 치료를 하면 되게 예후가 좋은데 우리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뭐 동양인들은 이게 하고 나면은 PIH라고 다시 색소 침착이 올라와요. 원래 피부 타입 자체가. 그래서 레이저를 사실 뭐 100만 원 막 이상 주고 돈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나중에 색소 침착이 올라오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훨씬 많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고를 꾸준히 이제 바르면 색소가 연해지거든요. 물론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그거를 뭐 한 달 바르고 발랐는데 거울 봤는데 맞아요. 하나도 안 없어졌네. 맞아요. 에잉. 네. 요즘에는 사실 시술이 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주베룩, 뭐 리쥬란, 뭐 샤넬 주사, 뭐 물광 주사. 피부과의 이런 그 시술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좋아지고 싶고 뭐 젊어지고 싶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서울에서 우리가 부산까지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피부과에서 레이저나 이제 이런 시술, 그게 사실 가장 좀 돈은 들지만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약품, 피부과 선생님이 처방을 하는 전문의약품 피부 연고를 쓰는 거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일반 의약품. 피부과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약국에서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건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없고 약국에서 사는 건 일반 의약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기능성 화장품이나 우리가 말하는 뭐 약국 화장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보면 피부과 시술,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여력이 된다 그러면 피부과 시술도 받고 1년에 한 몇 번씩, 그리고 전문의약품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 일반 의약품도 전문의약품만큼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더 효과 있고 그런 일반 의약품도 쓰고 또 기능성 화장품도 쓰고, 이게 사실 제일 좋죠. 근데 그러려면은 경제력과 시간과 자기의 노력, 뭐 꾸준함을 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뭐 효과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이 제일 약하잖아요. 약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가격도 약이 싸요. 네. 그러면 약을 쓰는 게 기능성보다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쉽게 들어요. 그렇죠. 효과만 보면. 효과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보다 기능성 화장품을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그건 다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름 또, 그죠? 뭐 강의할 때나 보면은 이렇게 일반인들은 사실 의약품과 일반 기능성 화장품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의약품은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또 물론 의약품에서 쓰는 성분이 따로 있고 화장품에서 쓰는 성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경우, 마데카솔 연고 이런 거 의약품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도 또 마데카소사이드 쓰거든요. 그렇게 성분이 이제 다 같은데 어떤 거는 의약품이고, 예, 그거는 이제 함량에 따라 다르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피부과 처방이나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죠. 대신에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부작용의 가능성이 피부 자극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안 맞을 수도 있고,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보다 효과가 떨어지지만 조금 더 부작용의 그 확률이 더 적고, 기능성 화장품은 이거보다 또 좀 떨어지지만 누구나 그냥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분은 딱 뭐 며칠 쓰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도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소규모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의약품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화장품에서는 우리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미백 고시 성분인데 뭐 웬만한 미백 화장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림이나 세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으로만 된 뭐 앰플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세럼이나 뭐 그런 것들 되게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비타민 B3 크림이라고 약국에서 또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정도 들어있는 것들 화장품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살 때 이 성분을 보고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걸 그쵸, 보고 사야 그쵸.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뭐 판매하는 데에서 가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들어있는 뭐 주세요. 많이 들어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요즘에 트라넥삼산이라고 아까 제가 기미에 먹는 약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라넥삼산은 함량에 따라서 전문의약품도 있고 일반 의약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되게 고함량. 그래서 뭐 도란사민정이라고 해서 한 달이나 2달 이제 그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되게 기미나 이런 거뭇한 게 확 좋아져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 고함량이니까. 그래서 그게 반 정도 함량 들어있는 게 트란시노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의약품으로 한 6개월 이상 먹어라 하는 게 또 약국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또 뭐 약국 가서 이렇게 사서 먹을 정도는 아니다 하면 이 트라넥삼산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괜찮아요. 그 성분 자체가 워낙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비타민 C, 요거는 미백으로 되게 효과적이다 이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거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요새는 뭐 전 국민이 너무 똑똑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정보가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보톡스 혹시 맞아보셨어요? 맞아봤어요. 보톡스는 제가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고 여기가 주름이 많이 져서 항상 여기만 맞았었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맞아도 안 되더라고요. 아, 사모님도 보톡스 내성이 생기신 생겼다고 거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제가 젊었을 때 V라인으로 좀 하고 싶은데 얼굴이 너무 네모나고 얼굴이 너무 큰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사각턱 보톡스는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많이 맞았거든요. 사각턱 그래서 보톡스를. V라인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생각보다. 늙어가지고 살이 빠져가지고 한 거고 그것도 돌아오거든요. 꾸준히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이 맞아서 한 뭐 거의 십몇 년 전부터 내성이 생겨가지고 보톡스가 안 듣는 거예요. 여기에 내성이 생겼으면 이런 데는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성분 자체가 내 몸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도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게 내성이 생기면 그 성분이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톡스라는 그 보tulinum 톡신이라는 게 내 몸에 전체적으로 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눈가랑 이마에 보톡스를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스킨 보톡스 얘기 네, 들었어요. 들어보셨죠? 얼굴에 전체 몇백 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 아는 엄마가 상견례를 하는데 그걸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얼굴이 뺀뺀한 거야. 그래서 그쵸. 아니 얼굴 왜 그래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몇백 대를 맞았다고. 그거는 보톡스를 약간 희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톡스 이마나 이런 데 맞으면 좀 표정이 어색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스킨 보톡스는 그 보톡스를 이제 좀 희석해가지고 얼굴 전체에 이제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탱탱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가성비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보톡스를 사실 좋아해요. 왜냐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가정 효과가 빨리 그쵸, 나타나요. 바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근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보톡스를-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성 생기면 쉬면 또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그것도 해봤거든요. 저도 한 뭐 십수년 전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안 맞고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주름이나 이제 이런 리프팅에 보톡스 효과가 없는데 그럼 뭘 해야 되나? 저랑 이제 둘 다 내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톡스 같은 이제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 걸로 개발된 화장품 그거 요새는 들어보셨어요? 보톡스 화장품이라고 맨날 나오더라고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보톡스가 주사를 놔야지 발라서 이게 될까? 저는 의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비타민 C나 여러 기능성 화장품 설명을 할 때 저게 다 침투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제가 반성을 하는 게 너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안 좋더라고 피부가. 그쵸. 그래서 사용한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아 많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좋은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는 스스로. 그러니까 보톡스 같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거를 보톡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기대치를 걸어가는 거라도 꾸준히 시도를 해야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장품 그 써보셨죠? 나 이거 써봤어. 네. 난 이게 아무 남편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나는 제가 방송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제가 봤고. 최근에 저는 이 회사에서 뭐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사용을 하고 나서 피부가 되게 쫀쫀한 느낌?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 알루미늄 밑에 캡까지 막 다 띄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약 같이. 예, 주사 이게 좀 요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주사를 여기다 놓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용기를 화장품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손에다 안 하고 여기다 얼굴에다 바로 눈가나 이제 이렇게 아 좀 전체 주름 바르는 게 많은데. 아니고요? 아니 전체 발라도 돼요. 아까우니까. 그게 아니라 며칠을 발랐는데 저녁 때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여기에 네, 여기가 네, 이렇게 네. 실려서 거기 부분에 좀 맨날 많이 여기 좀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발랐는데 오늘 밤에 문득 여기가 이 주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팽팽해진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상하다. 통통하고 땡땡하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보통은 화장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이거를 이제 사용했을 때 그런 느낌이 이제 그 순간이지만 그거를 이제 계속 그게 축적이 되면 계속 축적이 되면
안 바른 사람보다 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즉각적으로 이제 저기를 하려면 보톡스를 뭐 맞으러 가야 되죠. 근데 뭐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최근에 개발된 성분인데, 예전에 그 보톡스 화장품으로 개발된 거하고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분으로 개발된 거라서 이거를 이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어쨌든 쫀쫀하고 탱탱한 느낌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저는 같아서 그때만 발랐어요. 저는 그래서 보톡스를 못 맞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 보톡스 원래 이제 개발했던 슈메딕스라는 그런 회사랑 이제 펜타메딕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건데 일반인한테는 안 팔아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이제 여기 셀코 TV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되게 조금 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싸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원료 자체가 되게 고순도의 제약 원료라서. 그래서 제가 전에는 단순하게 이거 싼데 이거 왜 비싸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함량의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그쵸. 비싸면 똑같은 비싼 데는 저거라고 이유가 다르지 그럴 않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료 아니 고기도 2 플러스하고 맞아요. 일반 고기하고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럼 좀 믿을 만한 회사겠네, 그죠? 네, 그래서 같이 그때 개발을 한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제약 원료로 이제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앰플도 너무 많고 세럼도 너무 많으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순서 너무 여기서 중요해요. 예. 이거 처음에 전 사실 이거 바를 때 스킨 바르고 안 돼, 안 돼. 발랐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냥 바르라고 그러시잖아요. 맨 얼굴에 발라야 가장 네. 피부가 흡수가 잘 돼요. 일단 내가 만약에 의약품을 바른다, 만약에 이런 연고나 뭐 이런 걸 바른다, 이런 경우에는 의약품을 먼저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효능이 높은 걸 제일 먼저 바른다. 비싸니까. 그리고 의약품이니까 제일 먼저 바르고, 맨 얼굴에 발라야 가장 효과가 빠르니까. 그래서 그걸 바르고, 그 다음에 일반 화장품은 점도가 낮은 거 순서로. 예를 들면 에센스랑 앰플이랑 크림이다 그러면 크림을 먼저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스킨을, 만약에 전 스킨을 안 쓰는데 스킨을 만약에 쓰시면 이런 거 바르고 스킨을 쓰지 마시고 바로 그냥 보습제 쓰세요. 바로 뭐 로션, 세럼, 앰플, 크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굳이 스킨으로 이렇게 닦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뭐 앰플이든 뭐 그런 거 쓰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효능이 가장 높은 거, 세럼이나 이런 거 조금 들어있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능이 이제 밀착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먼저 맨 얼굴에 발라야 가장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른 거 바르기 전에 이제 발라야 된다고 제조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다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뭐 세럼 바르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렇게 바르시면 되고, 알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멜라논 같은 경우도 잡티 부위에는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는 밤에만 맨 얼굴에 이거 먼저 쓰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장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김영선 약사님 제가 뵐 때마다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고, 남편이 평생 피부과라고는 하나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잘 몰랐는데 오늘 너무 도움 많이 됐고요. 아니, 같이 사시는 그 원장님보다 제가 더 영향력 있는 거네요, 사마신한테. 원래 같이 있는 사람 말은 좀 안 들어요. 효과가 없어. 언제 또 뵀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바람 불기 전에 한번 다시 뵙고 또 그렇게 얘기 나누시죠.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